자, 안녕하세요. 교현쌤입니다. 예,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산화랑 환원이라고 하는 이제 단원을 할 차례거든요. 예, 화학변화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용어 정리가 이제 출발이겠죠. 그쵸? 자, 첫 번째, 산화라고 하는 단어랑 이제 환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 1에서 이제 화학결합 배웠으면은 이거 알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얘를 이제 뭐라고 읽죠? 얘를 마그네슘이라고 읽죠,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읽죠, 얘는? 이거를 우리가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이 될 때는요, 지금 뭐 했죠? 산소 한 개를 얻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소를 얻는다, 이것을 영어로 옥시데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산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리할게요. 산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산소를 이제 얻는 것을요, 우리가 산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요 환원이라는 단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이제 이런 말을 쓰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개 많아, 그렇죠?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였죠. 그래서 원래 자식에게 물려주면 되는데 재산을 사회에다가 이제 환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되돌려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산화의 반대말로서 이제 산소를 잃는 것을요, 우리가 환원, 영어로 reduction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산화랑 환원이라고 하는 말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때 이제 산화된 물질이랑 환원된 물질이 있겠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산화제랑 환원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아니 선생님, 산화제가 산화된 물질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소화제라는 놈 있죠? 소화제는 남을 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산화제는요,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지는 뭐 되면서 환원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원되는 물질을요, 우리가 산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신은 환원되면서 이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산화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환원제는 반대말이겠죠? 예, 화학 반응식에서 산화되는 물질을요, 우리가 얘를 환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지는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뭐 시키기 때문에? 환원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헷갈리지 마세요. 산화제랑 환원제. 아, 반대 뜻이 있구나. 산화제, 환원제는 물질을 고르라는 소리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교재 42페이지에 저기 대표자료 1번이 있죠? 거기에 있는 예제 하나만 하고요. 이제 다양한 이제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대표자료 1번 보시면은요, 지금 CuO 산화구리랑 누구랑 H2 수소기체랑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졌냐? 구리랑 이렇게 물이 만들어졌대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반응식에서 누가 산화되었고 누가 환원되었는지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보시면은 여기에 산화구리 CuO가 Cu가 되면서 뭐 된 거예요? 산소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잃는 반응 이런 거를 뭐라 불렀다? 환원이라 불렀죠. 그렇죠? 그래서 환원되는 물질은 누구예요? CuO 산화구리가 되고요. 산화제가 누구죠? 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는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화구리는 구리가 되면서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반대쪽에 있는 요 수소기체 있죠? 수소기체가 H2가 된다. H2O가 된다. 그러면은 산소를 얻어왔죠? 우리가 산소를 얻는 것을 뭐라 불렀다? 산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화된 물질은 H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환원제가 누군가요? 지가 산화되는 물질 H2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산화하는 반응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산소를 얻고 싶잖아? 그럼 반드시 누군가는 산소를 잃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다. 누군가는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경마장 가가지고 도박을 했어. 그렇죠? 돈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잃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로섬이다. 누군가가 산화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환원이 된다. 산화 반응 따로, 환원 반응 따로 일어나지 않는다.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항상 뭐하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산화 환원 반응에 뭐라고 얘기를 한다? 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누군가가 산화된다. 누군가는 반드시 환원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의 동시성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산소의 이동으로 전부 다 이제 산화하는 반응을 이제 설명할 수 있었냐? 이제 산화하는 반응에도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소를 이용한 산화 환원 반응에 자 한계점 산소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도 산화 환원 반응인 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나트륨이랑 염소랑 반응해가지고요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졌거든요. 여기서 산소를 잃은 놈도 없고 얻은 놈도 없으니까 선생님 이거 산화환원 반응 아니겠네요. 놀랍게도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산소로 더 이상 산화환원을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뭘로 설명하냐? 전자로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누가? 루이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뒤에서 다룰 내용이고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소를 이용해서 산화하는 반응 설명하고 있는데 한계점.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산화하는 반응들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타조로 누굴 쓴다? 전자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지금 잠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 타임에는 일단 산소를 이용해서 산화하는 반응들을 일단 차근차근히 몇 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자료들 위주로요. 쫙 일단 먼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42페이지 밑에 있는 탐구 자료 나와 있죠. 걔부터 한번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산화하는 반응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첫 번째 산화구리랑 탄소의 반응. 자, 요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내가 어떻게 실험을 설계를 할 거냐면요. 이렇게 실험을 설계할 거예요. 일단 여기다가 뭘 두냐면요. 시험관 하나를 설치해 둡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시험관 안에다가 내가 무엇을 채워 넣을 거냐면은 산화구리라고 하는 물질과 탄소가루를요. 섞어 놓을 거고요. 걔를 뭐 할 거냐면요. 가열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때 기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발생되는 기체를요, 이제 어디에 통과시킬 거냐면은 석회수라고 하는 수용액에다가 통과를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를요, 우리가 실험 결과를 해석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열하잖아. 그래서 실험 결과, 어땠냐면은, 자, 첫 번째. 일단은 시험관 안에 붉은색 고체가 생성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시험관 안에 붉은색 고체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실험 결과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더라 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어떤 물질이 생성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시험관 안에 있는 이 붉은색 고체의 정체이죠. 예, 이게 누구냐면은요, 구리입니다, 구리. 예, 그래서 우리가 금메달 금색이죠. 은메달 은색이죠. 그렇죠? 동메달 색깔 있죠? 붉은스름한 색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동메달 붉은색이다. 구리, 순수한 구리는요.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금속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두 번째 요거는요. 이제 많이 봐서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 있죠? 석회수를 뿌옇게 만드는 기체는요. 이놈입니다. 이산화탄소. 그래서 우리는요, 뭘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실험하면은 구리랑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요, 우리가 뭐를 한번 해보자? 화학 반응식을 한번 완성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반응하는 물질 누구죠? 산화구리랑 탄소가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산화구리와 탄소가 반응해서 자, 무엇이 만들어지죠? 순수한 구리랑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화학 반응식은요, 반응물을 화살표 왼쪽에 생성물을 화살표 오른쪽에 적어주고요. 이게 첫 번째 단계죠. 그렇죠? 그리고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랑 개수가 똑같게 맞춰주는 게 관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산소 원자 두 개가 있죠. 그렇죠? 그럼 산소 원자 두 개를 맞춰주려면은 여기 앞에 개수가 2가 붙어야 되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리 원자가 두 개 있으니까 여기도 구리 원자 두 개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2를 붙여야겠죠. 그렇죠? 탄소 개수는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있으니까 여기 개수는 1인데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게 이번 주된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주제는 뭐야? 누가 산화되었는지, 누가 환원됐는지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산화구리가 뭐가 될 때, 구리가 될 때 산소 잃어버렸죠? 산소 잃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 자, 그리고 반대로 탄소는요,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를 얻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얻는 반응, 이것을 뭐라 불렀다? 산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당연히 누군가가 산화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환원돼야 된다. 네, 동시성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요, 당연히 이것만 가지고요, 이제 산화가 누가 됐냐, 환원이 누구만 일어났냐, 이렇게만 묻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물어본다 이런 말이야. 자, 첫 번째, 일단은요, 여기에서 시험관 내부에 있는 물질의 질량 변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시험관 내부에 여기 질량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점차 증가했겠냐, 감소하겠냐, 일정하겠냐,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생각할 수 있나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정제두고, 한 3초간 정제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증가할지 감소할지 일정할지. 그렇죠? 자, 결론은 뭐예요? 감소죠, 감소. 그렇죠? 네, 질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 반응에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된 다음에 그게 시험관 밖으로 빠져나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시험관 내부의 질량은요 점차 감소하겠다. 이런 것도 당연히 많이 물어봅니다. 상당히 많이, 그렇죠? 그리고 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반응이죠. 이게 산화환원 반응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 산화구리랑 탄소의 반응이죠. 이건 산화환원 반응이고 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이 반응도 산화환원 반응이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참고로 얘는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일단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하려면은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에 화학으로 가가지고요, 산화수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해야지, 이제 산화하는 반응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잖아. 그쵸? 일단 반응식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석회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수산화 칼슘이라고 하는 것을 물에 녹인 수용액을 석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산화 칼슘이면 이렇게 됐겠죠? CaOH2. 자, 근데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잖아. 자, 그러면은요, 어떤 반응이 진행되냐면은요, 여기서 CaCO3라고 하는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이온결합 물질과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CaCO3 있죠?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이거.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물에 녹지 않는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얘가. 앙금이라는 소리입니다, 앙금. 그렇죠? 그래서 이 흰색 앙금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잘 들으세요. 앙금 생성 반응이죠. 얘는요 죽었다 깨나도 산화하는 반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나는 다시 하던 말을 반복해야 돼. 고등학교 2학년 화학으로 가서 산화수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잖아. 산화수가 변한 원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산화하는 반응 아니다라는 건데 그거 우리 괜히 공부하지 말자고. 그냥 우리는 머릿속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아, 앙금 생성 반응 그거 절대로 산화하는 반응 아니다 라는 사실만 잘 알아두세요. 참고로 뒤에서 배우게 되는 우리가 다음 단원에 배우게 되는 중화 반응도 절대로 산화하는 반응 될 수 없습니다. 산화수가 안 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복잡하면은 이 반응 너 산화하는 반응 아니야. 이 정도로만 기억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 이제 우리가 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3페이지로 가가지고 이번에는요 어떤 거 볼 거냐면은 드라이 아이스랑 마그네슘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마그네슘과 드라이 아이스. 자, 참고로 그 드라이 아이스가 뭔지는 아시죠? 이산화탄소를 고체 상태로 만든 거를 우리가 이거 드라이 아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험 과정은 뭐냐면은 간단해요. 여기에 뭘 준비하냐면요. 드라이 아이스를요, 준비를 합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누구를 올려놓냐? 마그네슘 조각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반응시킬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다 불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냅두잖아. 그러면은요, 여기에 있는 마그네슘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을 하지 않고 드라이 아이스랑 반응시키기 위해서 여기 위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로 만들어진 뚜껑을요,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내부에서 여기에서 마그네슘과 드라이 아이스, 즉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반응이 끝난 다음에 이 뚜껑을 열어본 거야. 자, 뚜껑을 열어봤더니요, 여기에 어떤 물질들이 남아 있었냐면요, 검은색 가루랑 흰색 가루랑 섞여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험 결과는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자, 마그네슘이랑 이산화탄소랑 반응해서 생성된
이 검은색 가루의 정체가 누구냐 알려드릴게요. 이 검은색 가루의 정체는요 탄소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숯 있죠, 숯. 네. 저기 뭐야 흑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검은색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흰색 가루의 정체는 누구냐면요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얘가 흰색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끝났죠? 반응물과 생성물 누군지 알았으니까 얘를요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 자, 마그네슘이랑 누구랑 이산화탄소랑 반응을 합니다. 자, 뭐가 만들어져요? 산화 마그네슘과 탄소 가루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역시 반응식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되죠.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랑 개수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산소 원자가 2개 있죠. 그럼 산소 원자 2개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개수 2가 붙고요. 마그네슘 2개 있죠. 개수 맞춰주려면은 여기 앞에다가 2가 붙어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마그네슘과 드라이 아이스의 반응식이 완료가 됐고요. 자, 누가 산화되었는지 누가 환원되었는지 정리해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마그네슘이 산소를 얻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산화가 되었고요. 동시석에 의해서 반대쪽 볼 필요도 없죠. 무조건 환원입니다. 산소 잃었죠? 그래서 누가 산화되었는지 누가 환원되었는지 잘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반응이었다라고 우리가 잘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세 번째 자료. 이번에는요. 이 구리판 있죠? 구리판을요 가열할 거거든요. 근데 두 개의 방식으로 가열을 할 거예요. 우리가 알코올 램프가 타다 보면요 겉에서 타는 불꽃이랑 안에서 타는 불꽃이 있거든요. 각각 겉불꽃이랑 속불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각각 집어넣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코올 램프의 겉불꽃과 속불꽃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셔야겠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알코올 램프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렇죠? 알코올 램프에는 이제 알코올을 연료로 이제 태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알코올 중에 하나인 에탄올 얘를 태워가지고 연료로 써가지고 불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타면서 이제 겉에서 불꽃이 타고 있는데 얘를 겉불꽃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안쪽에서도 불이 타고 있는데 얘를 속불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각각의 불꽃의 특성이 뭐냐? 참고로 이 겉불꽃 같은 경우는요, 이 에탄올이요, 완전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요 얘네들이 산소랑 반응하잖아. 그럼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방출되면서 온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죠? 반면 속불꽃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이요 완벽하게 연소하지 못해요.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라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고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잖아. 그러면은 이 속불꽃에서는요 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 여기에는 탄소가 그대로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완전 연소하면은 속불꽃 이렇게 일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은 탄소 같은 게 이제 많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구리판을요 내가 어떻게 가열한다고요? 첫 번째 속불꽃에 집어넣습니다. 아니, 겉불꽃에 집어넣습니다. 구리판을 겉불꽃에 넣었을 때,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순수한 구리를 겉불꽃에 집어넣잖아.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높은 온도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은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산소 기체랑 이 구리판이랑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산소들과 반응을 해가지고요, 뭐가 된다? 산화구리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원자의 종류랑 개수를 같게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산소 원자 2개예요. 앞에다가 2가 붙겠죠, 그렇죠? 여기에도 2가 붙는다 이런 말이었죠. 자, 그러면은 누가 산화되는지 누가 환원되는지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구리가 산화구리 되면서 얘가 뭐가 된다? 산화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살짝 머리가 복잡해지죠. 자, 그러면은 이 선생님 얘는요, 산화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누군가가 산소를 얻었으면 누군가는 잃어버리겠죠? 자, 그래서 반대쪽, 동시성에 의해서 산소는요, 산화구리가 되면서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환원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머릿속에 물음표가 드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물음표입니다. 아니, 선생님, 산소기체가 이 산화구리가 된다고 해서 산소의 개수가 변한 게 아니니까 아니 이거 환원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잘 들어 산소를 통해 가지고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롭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로 설명한다? 산소 걷어치우고 전자로 산화하는 설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번 거에서는요, 요번에서는 이제 산소로 그냥 설명을 할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돼? 그냥 동시성에 의해서 반대쪽은 무조건 환원이 돼야만 하니까, 그쵸? 머릿속에 물음표가 아직도 드는 사람은 조금 이따가 전자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참고로요, 우리가 이때 구리판의 색깔을 물어보거든요. 참고로요, 순수한 구리 있죠. 우리 아까 전에 이거 무슨 색이라고 했죠? 붉은색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산화구리가 되잖아.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색을 띠고 있냐면요,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붉은색이었던 구리판이 어떻게 변한다? 검은색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구리는요, 색깔 많이 물어보니까 암기하십시오. 순수한 구리 붉은색이에요. 산화구리 무슨 색이라고요? 검은색이라고요. 그렇죠? 알아두세요.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검게 변한 구리판 있죠? 산화구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얘를 어디에 집어넣는다? 속불꽃에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속불꽃에 넣었을 때는 어떤 화학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 검은색으로 변했던 요 산화구리, 요 놈 있죠? 얘를 속불꽃에 집어넣잖아.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속불꽃에서는 뭐가 많다고 해서 일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 탄소가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있는 일산화탄소 기체랑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탄소라고 하는 놈 있죠. 탄소라고 하는 놈은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산소 2개랑 결합을 해야지 옥텟 규칙 만족하면서 안정해진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탄소라고 하는 원자는요, 산소를요 2개씩 가지고 싶어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어때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요, 산소가 하나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테 있는 산소 보이잖아? 그러면 너 산소 있네? 자기한테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일산화탄소가 여기에 있는 산소를 떼어다가 지한테 쫙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수한 구리랑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역시 누가 산화되었는지 환원되었는지 떡하니 보이시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CuO가 Cu가 되면서 환원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산화는 반응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반응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반응도 일어나냐면요, 여기에 있는 산화구리랑 탄소랑도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걔도 마찬가지로요, 화학 반응식으로 작성해 보자면은 우리가 요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반응이 일어나든지 아래 반응이 일어나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고요? 실험할 때 결과물이 똑같거든요. 그렇죠? 산화구리가 뭐가 됐어? 구리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뭐가 발생했어?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험 결과 어떤 색이었던 검은색이었던 산화구리가
다시 뭘로 되돌아오게 된다? 붉은색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검은색이었던 구리판이 다시 붉은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리판의 가열 실험, 겉불꽃에 집어넣었을 때, 속불꽃에 집어넣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당연히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리판의 질량은 어떻게 됐을까? 증가했겠죠? 네, 구리였는데 뭐가 달라붙었어요? 산소가 쫙 달라붙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구리판의 질량은 증가했을 것이고요. 반대로 여기서의 구리판의 질량은 감소했겠죠? 붙어 있었던 산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질량 변화 같이 많이 물어보는 거니까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리판의 가열 실험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실험 뭐가 나왔냐면요, 이 산화구리랑 이번에는 수소기체의 반응입니다. 보니까 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어떤 실험이냐면은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시험관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뭐를 넣어둘 거냐면요, 산화구리를 이렇게 넣어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를 채워둘 거냐면요, 수소기체를 채운 다음에 얘를 가열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랬더니요, 실험 결과물이 뭐였냐, 이 검은색이었던 산화구리판이요, 어떤 색으로 돌아오냐면요,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구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소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시험관 내부에 투명한 액체가 이런 식으로 송글송글 맺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정체가 뭐냐?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금 전까지 배웠던 구리고요. 그렇죠? 참고로 여기 있는 액체한테 그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잖아? 그럼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참고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게 만드는 물질은요, 물입니다. 그래서 이 투명한 액체는 물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이때 일어나는 반응을요,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랑 반응해요? 산화구리랑 수소기체가 반응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뭡니까? 구리랑 H2O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죠? 원자, 개수, 종류 다 똑같으니까 굳이 개수 맞춰줄 필요 없죠. 여기는. 자, 근데 이때 산화구리는요, 순수한 구리가 되면서 산소 잃어버렸죠. 뭐 된다? 환원 되었고요. 그리고 H2는요, H2O가 되면서 산소 얻었죠. 뭐 되었다? 산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누가 산화됐는지, 누가 환원됐는지 찾을 수 있으면 되고, 우리가 요때 생성된 물질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구리판의 질량 있죠? 당연히 뭐 됐다? 감소했다. 산소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질량 변화도 같이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시된 게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산화환원 반응들, 특히 산소가 관여하고 있는 산화환원 반응들에 대한 예시였고요. 우리가 물론 이거 말고도요, 다양한 거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얘네들을 잘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럼 나머지도 충분히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차피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산소가 관여하고 있는 산화환원. 어차피 뒤에서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요, 이거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산화랑 환원이라는 반응이 있죠.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우리는요, 산소를 얻는 것을요, 산화라고 했죠. 그렇죠? 잃는 것을 환원이라고 불렀고. 자, 근데 우리가 산소로 설명할 수 없는 산화하는 반응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뭘로도 설명할 수 있냐면요, 수소로 산화하는 반응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참고로 수소를 잃는 게 산화 반응이고요.
수소를 얻는 게 환원 반응입니다. 선생님, 왜 요게 반대예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전자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거를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소랑 수소랑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반응 있죠? 이거 산소로 설명할 수 없죠? 근데 이거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산화됐고 누가 환원됐냐? N2는 암모니아가 되면서 수소 얻어왔죠? 우리 수소 얻는 거 뭐라 불렀어요? 환원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럼 반대쪽은 뭐가 된 거예요? 동시성에 의해서 산화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요. 수소를 통해서도요, 뭘 설명할 수 있다? 산화하는 반응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수소는 제가 교재에 안 박아놨거든요. 요거는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산소를 얻거나 수소를 잃는 반응을 산화. 산소를 잃거나 수소를 얻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필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요, 우리가 광합성이 있죠. 그렇죠? 네. 자, 요게 산화하는 반응인지 아닌지, 누가 산화했는지, 누가 환원됐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뭐 있죠? 이산화탄소랑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요, 뭘 만들어요? 영양소, 대표적으로 포도당, 그리고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역시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랑 개수를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탄소 원자 6개 있죠? 6 맞춰주시면 되고요. 수소 원자 12개 있죠? 6 맞춰주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에 산소 원자가 6이 12, 6, 1은 6. 그럼 합쳐가지고 18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산소 원자가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산소 원자가 몇 개가 와줘야 되냐? 12개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여기 개수가 얼마 붙는다? 6이 붙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광합성에 산화하는 반응식,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누가 산화되었는지 누가 환원되었는지를 한번 판단할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산화환원 반응을 판단할 때 중요한 원소가 뭐냐라는 거죠. 아니, 선생님, 산화환원 반응 판단할 때 산소랑 수소로 판단하는 거죠. 아,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잘 생각해봐. 산소를 얻었는지 잃었는지, 수소를 잃었는지 얻었는지를 보고 싶잖아? 그러면은 산소랑 수소를 보면 안 돼요.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 산소는 이동하는 원소고, 수소도 이동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산소랑 수소를 제외한 다른 원소를 핵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소리야. 여기서는 누구를 봐야 돼요? 탄소를 봐야 돼. 그러면은 탄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요, 산소를요 합쳐서 몇 개 가지고 있냐면은 12개 가지고 있죠. 근데 얘는 산소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6개 가지고 있죠. 또는 탄소 1개당 산소 2개, 탄소 1개당 산소 1개를 가지고 있죠. 자, 지금 산소 개수가 뭐였어요? 탄소가 가지고 있는 산소 개수가 줄어들었죠. 그럼 산소 개수가 감소했으니까 산소를 잃어버렸고 산소를 잃는 걸 우리가 뭐라 불렀다? 그것을 환원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는 환원되어가지고 포도당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요, 탄소가 환원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 엄밀하게 말하면요, 탄소가 환원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고등학교 2학년 가서 하는 레벨이고, 우리는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었다, 탄소가 환원되었다,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동시성에 의해서 누가 산화될 수밖에 없다? H2O가 O2가 되면서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선생님, 만약에 반응식 나와 있는데, 아니, 화살표가 이렇게 그어져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어져야 되나요? 누구를 먼저 본다고요? 산소랑 수소를 제외한 다른 원소부터 먼저 본다고요. 아, 그러면은
탄소가 산소를 얻었는지 잃었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것이 아니라 요게 올바른 화살표 방향이겠다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화살표 어디로 그어야 되는지 보는 방법 잘 알아두십시오. 산소랑 수소를 제외한 다른 원소부터 먼저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44페이지에 있는 2번, 3번, 4번, 5번이랑 아까 전에 대표자료 1번에 있었던 우리 못했던 거 있죠? 2개 있죠? 그거를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답은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대표자료 1번에서 우리가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문제. 그거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바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반응 보시면요. 산화철과 일산화탄소의 반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순수한 철과 이산화탄소 분자가 3개가 만들어졌죠. 자, 우리가 이때 Fe2O3가 Fe2가 되면서 뭐 됐어요? 산소 잃어버렸으니까 환원되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환원되는 물질에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Fe2O3. 이건 맞죠, 그렇죠?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산화되는 물질이 있죠? 얘가 산화됐겠죠? CO가 CO2가 되면서 산화가 일어났겠죠? 근데 여기에 산화되는 물질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3CO 적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참고로 앞에 있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야? 개수, 즉 그 분자가 몇 개 있는지를 의미하는 거죠. 야, 내가 산화되는 물질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지 몇 개 산화됐냐고 물어본 거 아니죠? 그렇죠? 물질 종류 물어본 겁니다. 산화되는 물질은 그러면은 뭐요? 일산화탄소라고 적으셔야겠죠? 얘가 산화된 거잖아, 그렇죠? 몇 개 산화됐냐고 물어본 적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개수는 개수를 의미하므로 산화되는 물질 거기다가 굳이 적을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뭐 어쨌든 간에 나머지 자료 있죠? 그거 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차근차근히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잠깐 끊고요. 이어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 아까 전에 산소로 설명할 수 없었던 산화하는 반응들 있죠? 그거를 이제부터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하는 방식, 그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